검사를 박멸이 됐는지를 해야 되는 균들이 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됐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트리코모나스나 뭐 클라미디아나 매독, 임질 이런 거는 몇 주 정도 지나서 균 검사를 해서 균 박멸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뭐 유레아 플라스마 파브이나 뭐 가드레날라 이런 쭈구리들은 지나가시는 분들 잡아서 검사해도 다 나와요. 이거를 나는 가드레날라를 박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일주일마다 오셔서 검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후산여성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방승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성으로 걸리시는 분들은 특징? 이유?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자주 걸리는 분들은? 자주 걸리시거나 만성 되시는 분들은 질염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무서운 매독이나 뭐 트리코모나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관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멀티섹슈얼 파트너를 갖고 있을 때 조금 많아요. 그 외적으로 일반적인 뭐 가벼운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요즘 SNS나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질염을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약이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약들을 사용을 했을 때 질염이 더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세균성 질염이 걸려서 약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재발했을 땐 그게 꼭 세균성 질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재발을 하실 때마다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원인균이 다른데 같은 걸 쓰면은 그건 낫지도 않고 더 내성만 생기게 하거든요. 그리고 캔디다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이상 정도 재발을 하면 그걸 만성으로 보거든요. 한 3년 동안 캔디다를 달고 사셨던 분이 있어요. 캔디다는 그냥 질정 한 날 넣으면 바로 해결돼요. 근데 이런 분은 질정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넣어주고 그 이후로도 먹는 약으로도 바꿔서 한 6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세요. 근데 그분은 6개월 동안 좋아지셨는데도 가끔씩 재발을 하세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에서도 엄청난 치료를 받고 오셨대요. 캔디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막 3번 이상 걸리고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건 만성으로 갔기 때문에 질정 한두 알 넣고 뭐 며칠 동안 약 먹는 거하고는 안 되고 한 6개월 동안 약 드시고 3개월 정도 더 하신 다음에 괜찮으셔서 지금 안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결혼도 하셨고 아기도 있으신데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하시고 식생활도 굉장히 불규칙하셨고 운동할 시간도 없으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던 거죠.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일내 환경도 완전히 다 엉망이 됐을 거고, 그리고 곰팡이균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엄청 감염을 잘해요. 그리고 나중엔 막 포기도 많이 하셨대요. 그냥 달고 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가 된 거죠. 운동 같은 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찬데 앉지 말아봐요. 전혀 상관없고요. 의상 쪽으로 접근을 하자면 일단 딱 붙는 거. 딱 붙는 바지를 입으면 그쪽이 습할 수밖에 없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환기가 안 되면 균서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통풍이 중요해요. 통풍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땀이 안 나야 돼요. 땀이 난다는 거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확률을 늘려주는 거고, 자기한테 맞지 않은 속옷 사이즈, 레깅스 이런 거 딱 붙는 걸 입다 보니까 대부분 질염이 그쪽으로 와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애기들도 질염이 자주 걸리는데 애기는 성관계를 안 하잖아요. 걸릴 이유가 없는데 질염이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캔디다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애기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긁어요. 긁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안 씻는 애들도 많아요. 막 땀 흘리고 와가지고 몰라 잘래 이러고 자는 애들도 많은데, 그 대신 안쪽까지는 없고 대부분 겉에서 보여서 빅땡텐이나 가벼운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연고, 하네스땡이라는 그런 곰팡이성에서 바르는 그런 거 연고 발라주면 금방 나요. 그러니까 소화에서도 질염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안에만 우리가 균들이 감염이 돼서 거기에만 염증을 일으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질 안에는 자궁 경부가 있고, 근데 그게 자궁까지 이어져요. 자궁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얘네가 자궁에서 나팔관을 타고 복강내까지 퍼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궁 안에 이런 균들이 들어가게 돼서 자궁 내막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착상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이 염증 자체로 생리도 불규칙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복강내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골반내 감염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감염 자체가 굉장한 유착을 일으키고 고름집도 만들게 되면은 다 뒤틀려 버려요. 그러면 배란이 아무리 잘 되고 난소가 기능이 좋아도 이 뒤틀린 구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질염 주의사항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증상 있으면 오세요. 어설픈 지식과 어설픈 그런 치료 방법은 절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나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질염이 났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감기약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질염에서도 쓰거든요. 그건 정말 우연인 거예요, 우연. 아다리.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세균성 질염이 우연히 이 항생제에 잘 맞아서 이 균에 대해서 잘 맞은 거지, 만약에 이게 곰팡이거나 항생제랑은 안 맞는 내성이 있는 균이었으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질염일 땐 감기약이 최고야 이러면서 드셔봤자 물론 나으면 상관이 없지만 안 좋은 경우에는 내성 생겨서 오래 치료해야 되지, 이 항생제 많이 드시면 또 몸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증상이 있으면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를 이 내 몸에 박렬이 됐는지를 해야 되는 균들이 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됐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트리코모나스나 뭐 클라미디아나 매독, 임질 이런 거는 몇 주 정도 지나서 균 검사를 해서 균 박멸이 됐는지 봐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뭐 유레아플라스마 파브이나 뭐 가드레날라 이런 쭈구리들은 지나가시는 분들 잡아서 검사해도 다 나와요. 이거를 나는 가드레날라를 박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일주일마다 오셔서 검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거를 강요하는 의사도 나쁜 거고, 그거를 하시는 환자분들도 저희는 말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사 안 해주신다고 딴 데 가서 검사하시더라고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질염이 자기 생활 습관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 이거 정말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살이 찐 분들한테도 질염이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도 있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잠도 좀 많이 자게 되고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피곤하다 보면 몸에서 염증 세포도 많아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면역력들이 잘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괜히 모든 의사와 모든 어른들이 잠 일찍 자라,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밥 골고루 먹어라 이거 하는 말이 그게 달리가 있습니다. 항상 잘 먹고 운동하고 술, 담배 멀리하자. 그 정도로면 굉장히 좋은 질 건강을 위해서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